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최근 국립민속박물관이 호랑이 사전을 발간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 마스코트까지 호랑이 관련 내용을 전부 수록하고 있다는데요. 흐르는 세월에 둔감한 편인 저는 왜 뜬금없는 호랑이 사전이냐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돌아오는 해가 이민년 호랑이 해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 사전이 출간된 김에 호랑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호랑이는 예부터 힘과 용맹을 겸비한 영험한 동물로 사랑받았죠. 때로는 친근하고 때로는 해악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육당 최남선은 우리나라는 호당국이라면서 호랑이 얘기로만 천일야화나 데카메론 같은 책을 꾸밀 수 있고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 같은 작가가 될 수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도 호랑이였고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캐치프레이즈가 범 내려온다 였습니다. 그렇게 친근했지만 무서운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호안 즉 호랑이 공격, 마마 즉 천연두보다 무서운 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호암마마라는 말이죠. 그럴만도 합니다. 호랑이가 사람과 너무 가깝게 살았거든요. 호랑이가 도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궁궐안까지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데요. 1466년에는 경복궁의 후원, 즉 칠호정 연못가까지 출현한 호랑이를 추격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년 뒤에는 북악산에 출몰한 호랑이를 찾아 세조가 추격대를 이끌고 직접 나서서 골짜기에 숨어있던 호랑이를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너무도 가깝고 친근한 존재지만 맹수의 본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와의 살얼음판 공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죠.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을 찾은 이방인들에게는 호랑이는 트로피 사냥감이었습니다. 트로피 사냥이 무엇일까요? 트로피는 본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리품을 뜻하는데요. 그 전리품이란 다름 아닌 적군의 수급, 즉 목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사냥한 야생동물의 실체 일부를 전리품, 즉 트로피로 삼아서 전공을 뽐내는 행위를 트로피 사냥이라고 하죠. 몇 년 전에 짐바브웨의 국민사자인 세실이 바로 그 트로피 사냥의 속죄양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서구의 트로피 사냥꾼들이 속속 한반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카밋 루즈벨트가 대표적 케이스였는데요. 카밋은 1922년쯤에 북한 지역에서 호랑이를 사냥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모델로 알려진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는 1911년 한경도 무산에서 호랑이 사냥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와 일본인들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인 사업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가 1917년에 벌인 조선 호랑이 사냥 행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냥단의 이름도 호랑이를 정복한다 라는 뜻인 정오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출정식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 점점 퇴폐해가는 우리 제국 청년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펼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오군가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토 키요마사의 일이여 지금은 야마모토 정오군, 일본 남하의 담력을 보여주자. 루즈벨트 그 무엇이랴. 호랑이야 오라. 올해는 조선 호랑이 모두 사냥하고 내년에는 러시아의 곰을 모두 사냥하세 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원정 대장인 야마모토는 늑대는 관심 없다. 오로지 조선 호랑이를 잡아야 남자 중 남자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들에게 호랑이 사냥은 다목적이었습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을 발판으로 미국과 당당히 맞서며 이제는 러시아까지 침략하겠다라는 제국주의의 야욕을 과시한 겁니다. 야마모토 정오군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벌인 호랑이 사냥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호랑이와 표범 각 2마리씩, 그리고 곰 1마리, 멧돼지 3마리, 늑대 1마리와 사냥 5마리, 노루 9마리, 그리고 기러기와 청둥오리 꿩 다수였는데요. 정오군은 서울 조선호텔과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각 한 차례씩 사냥물 시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데이코쿠 호텔에서 열린 시식회에는 현직 장관 등 200여 명의 고관 대작이 총 출동했다는데요. 이때 시식회에 등장한 메뉴는 함경도 호랑이의 차가운 고기와 그다음에 영흥 기러기 수프, 그리고 부산 도미 양주찜, 북청 사냥 볶음, 그리고 고원 멧돼지 구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때 정오 단장이라는 야마모토가 감상에 젖어서 했다는 연설이 마음에 걸립니다.
전국시대의 무장은 진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조선의 호랑이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쇼 시대의 저희들은 일본 영토 내에서 호랑이를 잡아왔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옥은 출정식 때 불렀다는 정옥 군가에도 가토 기요마사 하는 운운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살펴봅시다. 백세의 왕이라는 호랑이는 일본 열도에는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평소 호랑이를 구경할 수 없었던 일본인들에게 임진왜란 때의 호랑이 사냥은 무사들의 로망이었나 봅니다. 단적인 예로 외장 가토 기요마사의 호랑이 사냥 사례가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토가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호랑이가 갈대숲을 헤치고 입을 벌리고 덮쳐오자 가토가 조총으로 쏘았다. 급소를 맞은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라는 내용입니다. 1853년 류때이 다네 히데가 펴낸 그림에는 일본과 중국 영웅 100명 가운데 맨 첫 번째로 가토 기요마사를 다뤘는데요. 그림 옆에 쓴 글이 의미심장하죠. 가토 기요마사, 일본의 영웅, 멀리 사만의 땅에 이르고 이름을 떨쳐서 나쁜 호랑이를 물리쳐서 모든 군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가토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머리 위쪽에서 창을 내리찍자 앞발을 허공에 휘두르며 고통스러워하는 호랑이 그림을 보면 뭔가 섬뜩합니다. 이처럼 19세기에 들어서면 가토의 호랑이 사냥이 한반도 침략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즈음에 정한론이 등장하고 한반도 침략을 노고라 하는 일본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 어떨까요? 외장 가메이 고레노리가 부산 기장성을 점령한 뒤에 도요토미에게 호랑이 한 마리를 보냈는데요. 이때 도요토미는 기뻐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그러자 조선에 출병한 일본 무장들이 경쟁적으로 호랑이를 상납했다고 합니다. 깃가와 히로이에가 동네에서 한 마리, 그리고 시마즈 요시히로가 창원에서 2마리씩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도요토미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는 호랑이를 잡아보내라 라는 도요토미 측의 명령에 따라서 호랑이 가죽, 머리, 뼈와 고기, 간과 담 등을 상납했다 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당시 호랑이 가죽은 고관 대작들의 융단으로 사용됐고요. 호랑이 고기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혔는데요. 뼈와 피, 담과 고기도 최고급 정력 강장제였거든요. 임진왜란 와중에 조선의 호랑이마저도 이런 외장들의 무용담을 위해서 혹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보양 강장제를 위해서 무참히 살해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917년 야마모토가 일본 남하의 힘을 뽐내기 위해서 호랑이 사냥에 나섰을 무렵에 조선 총독부는 이른바 해수구제 정책에 박차를 가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5년에서 16년 2년간 맹수들의 공격으로 무려 351명의 사상자를 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맹수 퇴치 정책을 밀어붙였는데요. 사망자 중 늑대에게 물려 죽은 이가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랑이는 12명, 표범이 4명, 그리고 곰 1명 순이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늑대에 의한 희생자가 압도적이었는데 다른 짐승들까지 표적이 된 셈이죠. 총독부의 대대적인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1915년에는 경찰관과 헌병 3,321명 등 해서 몰입군 9만 명 등 해서 10만 명을 총 동원했는데요. 15년과 16년 사이에 호랑이는 24마리, 표범이 136마리, 그 다음에 곰이 429마리, 그 다음에 늑대가 228마리 등이 죽어나갔습니다. 또 1919년에서 24년 사이 6년간 포획된 호랑이는 65마리, 표범은 385마리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무자비한 사냥 탓이겠죠. 1924년부터 9년 동안은 호랑이 사냥 건수가 단 2건이었거든요. 이후에 2, 3년 만에 한 마리에서 3마리씩 잡히다가 1940년 한 마리를 끝으로 해서 기록에서 사라지고 마는데요. 당시 경성사범학교 생물교사였던 한 일본인이 호랑이 멸종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호랑이 그림자도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많았던 호랑이였는데 라고 하면서 피해 방지의 목적 외에도 고가의 모피와 뼈를 얻으려고 연달아 잡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호랑이는 가까운 장래에 멸종할 것이 틀림없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해수구제는 허울뿐이고요. 모피와 뼈를 구하려고 호랑이를 남용했다라는 고발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1917년에 정호군의 단장을 맡은 야마모토가 했다는 말이 영 귀에 거슬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 영토 내에서 호랑이를 잡게 됐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동안에는
전설이나 신화로만 접했고, 그리고 간간히 침략 전쟁의 와중에서만 경험했던 그들의 호랑이 사냥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일본 영토가 된 한국 땅, 조선 땅에서 제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호랑이회를 앞두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호랑이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